자, 우리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자.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오케이? 여러분들이 좋아해 마지 않는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친구쌤의 한마디죠. 좋아해 마지 않다라는 소리는 좋아한다는 뜻 아닌가?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오케이? 정말 공감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지. 뭐 하여튼 그건 이제 선생님이 질러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개의 유형들에 여러분들이 적응만 해보시면 되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형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소홀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소홀해진다. 좀 지나면 그냥 관광하는 거야. 안 되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죠. 이해. 저게 왜 그렇게 되느냐? 됐어요? 그걸 이해하고 두 번째 이제 복습이에요. 문제 유형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너희들이 겪을 일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자주 겪어보는, 즉 복습하는 일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복습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자,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어떤 형태를 보고 얘기하느냐. 일단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몇 개를 할 건데,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뭘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어떤 수열을 대상으로, 등비수열을 대상으로, 그것이 한없이 진행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이 n제곱이라는 이런 친구의 수열이 있어. 등비수열이지. 됐어? 등비수열이지. 이 등비수열을 계속해서 진행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자. 이걸 얘기하는 게 무엇이라고?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자, 이거겠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첫째 항이 얼마? 2, 둘째 항이 얼마? 4, 셋째 항이 얼마? 8, 16, 32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럼 너희들 이걸 보면서 예측하면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 수가 있겠니, 얘들아?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 이거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커지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2의 n제곱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 얘들아?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론을 냈는데, 이 결론 자체가 이제 무엇이라는 거야?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런 거야. 이런 두 번째 예시.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됐어?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이거야. 두 번째 예시는. 그럼 첫째 항이 얼마겠니, 얘들아? 2. 됐어? 네. 그 다음에 둘째 항이 얼마? 3분의 2. 네. 1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셋째 항이 어떻게 되니? 야, 뭐 이런 거에서 수업에 난항을 겪게 해, 지금. 9분의 2. 그 다음에 셋째 항이 어떻게 되니? 27분의 2. 오케이? 선생님 아주 그 간지나게 준비해 놓은 예제인데, 선생님이 간지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멋진 예제인데, 왜 이런 걸로 난항을 겪게 해, 이 사람들아. 어떻게 될 것 같아? 0에 가까워요. 계속 작아지죠? 네. 계속 작아지는데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계속 한없이 이제 작아지기만 하겠지. 절대값이 계속 작아진단 말이야.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어?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어.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이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따지는 게 무엇이라고?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설명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 지금 보이는 대로 다양하게 어떤 건 무한대로 가고 어떤 건 0으로 가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첫째 항과 공비 중에서 됐습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수열을 드린 건 무엇을 한 거냐면 이제 첫째 항이 같게끔 놓은 거거든? 됐어?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첫째 항이 같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맞니?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너희들이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 거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첫째 항하고 연관이 없다 이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시겠습니까? 됐어? 첫째 항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첫째 항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주로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 공비다. 공비다 이거예요. 공비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비에 따라서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첫째 항 공비가 모두 똑같은 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을 대상으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요놈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크게 공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일 때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원래 수열의 극한은 사례를 통한 관찰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웃한 두 항을 보면서 이게 진행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보고 한계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얘기하는 공비라는 것은 계속 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때마다 꼬박꼬박 곱해야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그 숫자가 절대값이 1보다 크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짐으로써 항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지.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큰데 그게 뭐 2 정도의 값이어서 살짝 큰지 아니면 100 정도의 값이어서 1보다 많이 큰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없이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어쨌든 1보다 크기만 하면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니까 절대값이 이게 계속 커지잖아. 맞니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 곱하는 일을 어느 순간에 중도에 멈출 때가 있나?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 얘들아? 그러니까 그게 1보다 살짝 큰 뭐 이를테면 1.001 정도? 이렇게 살짝 큰 놈이라도 얘를 계속 곱하게 되니까 결국엔 한없이 커지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얘들아? 한없이 커진다. 이게 맞는 결론이야. 알겠어요? 반면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게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날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작아지지. 됐니 얘들아? 그 작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값이 어디까지 작아지겠어? 마이너스 1. 아니지. 0. 왜냐면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 0. 맞니? 절대값 숫자 자체의 크기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1이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그냥 계속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n제곱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1인 상황이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1이지? R이 1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 오케이? 너 오늘 그 석식 먹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평소에 잘하던 놈이 말이야. 오늘 뭐 먹어도 감자칩만 집어먹었다고? 감자칩에 그 바이러스 있었던 거야, 이 새끼야.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마이너스 1 나오고 두 번째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니 얘들아?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은 오로지 누구의 범위에 따라서 달려있다.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다가 일단은 이거 잘 메모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거지. 양쪽 화살표는 무슨 뜻이야? 내가 이 얘기 안 하니? 이 무슨 뜻이야 양쪽 화살표는? 동치, 완벽히 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완벽히 같은 말로서 요걸 풀면 R은 1보다 크다. 그리고 R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공비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네? 이렇게 대답하면 망하는 거야. 알겠니? 요거랑 요거랑 어떤 말이라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경우랑 똑같아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얘들아? 양쪽 화살표는 무슨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리고 친구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 됐어요? 우리가 모든 논리적인 판단의 그 출발은 항상 어디에 있다? 같냐 다르냐의 구분에 있고 같은 거하고 다른 걸 잘 구분해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같은 거 잘 구분하면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이건 무엇과 무엇이 같다 이렇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다른 거 그 두 대상에 대하여 그들의 차이가 뭔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게 논리학의 출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물론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논리학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봤을 땐 그래. 알겠습니까? 알겠니? 같은를 잘 구분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차이를 볼 수 있으면 너희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동치 역시 같은 말이다. 알겠니? 그러면 요거랑 누랑 똑같은 말이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이거 생각해 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등비수열의 극한은 누구의 범위에 따라서 달려있다?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봐서 리미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뭐 1.002 이 친구의 n제곱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 이거 어떻게 되니? 공비가 지금 얼마니? 1.002라는 소리지? 오케이? 1보다 커 작아? 커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한대인 거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응용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됐어요. 사인 n제곱 8분의 파이 오케이? 8분의 파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뷰티풀한 친구들이 있어. 저게 공비는 지금 뭐니? 사인 8분의 파이지. 맞니 얘들아? 8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사인 8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솔직히 알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사인 8분의 파이라고 하면 1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맞니 얘들아? 사인 값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8분의 파이라고 하면 그 각이 몇 도인지까지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저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것을 사인 8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극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됐어?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공비의 숫자 자체가 뭐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별로 없어.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파악한 공비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의 핵심이야.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표 500개 복습은 이걸 해둬야 되겠고 너희들 이과생이잖아? 야, 할 말 더럽게 많다 진짜. 그게 너희들 이과생이잖아. 맞냐? 장수하고 싶으면 아니지. 나는 이제 끝까지 잘하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수험생이 될 거기 때문에 장수하고 싶으면이라는 선생님의 방금 전에 한 표현은 재수를 굉장히 오래 하고 싶으면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 오케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서 잘 성공하고 싶으면 이런 말 뜻이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해하지 마. 알았어? 왜 대답이 없어?
오해하지 마. 알겠니, 얘들아? 외워야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조금만 지워도 되겠지? 이건 좀 남아있긴 했어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정리할 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야. 말뜻은 무슨 말뜻이냐? 너희들 봐봐. 방금 전에 무한등비수열 확인해봤어. 오케이? 그것은 반드시 수렴한다 혹은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친구였어. 왜?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수렴하는 상황이야, 발산하는 상황이야. 이거 이 경우는 발산하는 거야. 요거는 수렴하는 상황이고, 이건 또 뭐야?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등비수열은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이때 이제 중요한 수렴할 때가 언제냐로 정리를 시작해보자, 이런 말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럼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경우하고 요 경우다, 이거 아니겠어요? 맞니, 얘들아?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작다. 이때도 수렴하고, 또 언제도 수렴한다. 1일 때도 수렴한다, 이거 아니니?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붙였어도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요 앞에는 요런 말을 달아놔야 돼. 어떤 말을 달아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대상을 대상을 보고 저 대상을 보고 공부한 거기 때문에 요건 언제 그러냐? 첫 장하고 공비랑 같을 때 그렇다. 이렇게 달아놔야 돼. 알겠습니까? 저기 지금 첫 장하고 공비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대상으로 공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달아놔야 돼? 첫 장하고 공비가 어떨 때? 같을 때라고 달아놔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첫 장하고 공비하고 다를 때는, 얘들아, 첫 장하고 공비하고 다를 때는. 됐어요? 오케이? 네,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우리가 요 앞에 예제를 통해서 알겠지만, 첫 장이, 됐어요? 첫 장이 이 등비수열을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누구의 요소가 중요하다? 공비의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장하고 공비하고 다를 때도 마이너스 1보다 공비가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습니까? 수렴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오케이 3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보면 이게 공비가 얼마가 되니, 얘들아? 2분의 1이 되죠?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3 빼고 2분의 1의 n-1제곱 요 자체가 어디로 간다, 얘들아?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3이 있더라고 해도 3 곱하기 0으로 해서 0으로 수렴을 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건 누구의 범위라 이거야? 공비의 범위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따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는 요거 말고 됐습니까? 추가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 언제냐면 첫 장이 0일 때입니다. 됐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첫 장이 0일 때. 됐니, 얘들아? 어? 됐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안 해? 기껏 여기에 뭐 이를테면 수렴하지 않는 뭐 이를테면 3의 n-1제곱이라는 이런 이제 등비수열이 있었어.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첫 장이 0이래. 됐어요? 네. 그럼 공비가 3이긴 하지만 첫 장도 0, 둘 장도 얼마? 0, 셋 장도 0. 얼마? 0. 넷 장도 얼마? 0. 넬이 쭉 0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네. 그러면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비의 범위를 벗어나더라. 그 공비의 범위를 주의하지 않고 첫 장이 0이 되면 무조건 그 수열 자체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수렴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두 가지를 외우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써있는 것을 봤는데 그 등비수열의 첫 장하고 공비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수렴 조건을 적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내용은 다 익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많지가 않죠? 얘는 됐죠? 네.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 잘 주의해둬라.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잘 까먹어.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꼭
그 점에 유의해서 일부러 다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보자군하. 일단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생이야? 야, 네가 학생이야? 좋아했어요. 됐어. 1번 문제는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할 말은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 플러스 1 더하기 3의 n 플러스 1 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통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 5의 n 플러스 1제곱 요만큼의 극한을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네. 저만큼의 극한을 알 수가 있겠지. 왜? 저만큼의 극한은 저기서 보이는 대로 공비가 얼마야 얘들아? 5지. 딱 저만큼. 선생님 동그라미 친 부분만 얘기하면 여기 공비가 5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딱 요만큼도 알 수가 있겠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요것도 이제 공비 어떻게 되니? 네, 3이니까 무한대로 하겠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야. 알겠습니까? 네.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첫 번째로 설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게 분자에 있는 부분 있잖아? 5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이 친구는 얘도 무한대로 하고 얘도 무한대로 하는 형태잖아?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지. 네. 그런데 얘는 무조건 결론이 무한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 오케이? 됐죠?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이거? 무한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일단은 식으로 설명하면 다음 것 같아요. 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으로 묶으면 앞쪽에서는 1 들어오겠고 뒤에 거는 자 잠깐만 쓰지 말고 봐봐.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지. 맞니 얘들아? 네. 이 친구는 우리가 다시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둘 다 n제곱이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어? 5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어떤 식으로? 얘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곱하기 얘가 1 빼기 얼마? 0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무한대가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럼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내용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이거 부정형이라고 얘기했던 친구인가? 아니거든. 맞니 얘들아? 네. 됐어? 네. 이거 결국엔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차수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익혀놨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 공비의 크기 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큰 것이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차수가 어떤 거랑 똑같다. 이거 지금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점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서 이게 수학에서 이제 근사값을 비슷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 친구는. 알겠어요? 공비가 큰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차수가 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왜 차수 큰 놈이 그러니까 차수가 다르면 차수 큰 놈의 극한을 쫓아가듯이 여기에서도 공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한쪽의 공비가 더 크면 그쪽의 공비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 요 5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오케이? 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 친구의 극한의 꼴은 무엇이니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원칙적인 해결 방법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타나는 그 분모의 최고차항은 뭘 얘기하는 걸까? 저기 분모에는 지금 두 개가 있잖아. 네. 5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네. 어떤 게 최고차항을 얘기하는 걸까? 5의 n 플러스 1제곱이겠지. 왜? 5의 n 플러스 1제곱의 공비 5가 3의 n 플러스 1제곱의 공비 3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알겠습니까?
그 여기서 그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누구로 나눠야 돼? 5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5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면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변형되느냐? 여기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얘들아? 5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는 이제 3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의 n 플러스 1제곱에 5의 n제곱. 오케이? 빼기 5의 n 플러스 1제곱에 3의 n제곱. 됐어요? 네. 자세히 써줄게. 2였니? 됐어요? 자세히 써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1 더하기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지수가 같기 때문에 5분의 3의 무슨 제곱?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앞에 있는 친구는 얘는 5분의 1로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선생님 지수가 다른데요. 지수가 다르지만 분모가 5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분자가 5의 n제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 곱하기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됐습니까? 이것은 다시 5분의 1이 따로 곱해져 있고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을 곱한 거랑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뭐라고 쓸 수 있다? 5분의 2의 무슨 제곱?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즉 지수를 맞추기 위하여 5분의 1을 꺼내놓고 지수를 맞춘 다음에 한 방에 5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썼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극한값을 갖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1이고 요거는 이제 공비가 5분의 3이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니까 그 자체가 극한값이고 요것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5분의 2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맞니?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얼마니? 5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이게 일단은 올바른 풀이입니다. 아주 정석적으로 올바른 풀이. 됐어요? 빨리 정리해놔. 빠른 풀이도 가야 돼. 됐어요? 그럼 빠른 풀이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극한 계산할 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지 얘들아? 극한의 꼴을 잘 봐야 돼. 됐습니까? 얘가 무슨 꼴이고 누구 때문에 무슨 꼴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지 극한 계산을 잘 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되니 얘들아? 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됐습니까? 네. 특히나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했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는 이유는 공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의 공비가 더 어떤 놈이기 때문에 큰 놈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 공비가 크다라는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한다 이거야? 차수가 크다라는 역할을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어? 그러면 어떤 방법의 계산 방법이 있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건 좀 얍삽한 방법인데 어쨌든 어떤 방법의 계산 방법이냐 우리가 얘들아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보면서 최고차항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이전 풀이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그걸 얍삽하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둘 중에 공비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일종의 최고차항이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지웁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최고차항이다? 얘가 최고차항이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지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걸 생각하세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무엇이니 얘들아? 5의 n 플러스 1제곱. 분자는 무엇이지? 5의 n제곱이죠. 됐습니까? 네. 약분하면 이건 뭐니 얘들아? 5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되니? 네. 됐어요? 그래서 극한값도 얼마다 얘들아? 5분의 1이다.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빠른 계산 방법이야. 알겠어요? 단 이걸 알아둬야 돼. 그 빠른 계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게 무슨 꼴이어야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된다. 이걸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공비가 큰 놈만 남겨주는 빠른 계산 방법이 있다. 알겠어요? 네. 행복하게 했지? 아니야? 동선아 아니야? 아니라는 뜻이야. 행복하다는 뜻이야. 쟤 진짜 무슨 뜻이야 이거사? 어? 배고프다는 뜻이야? 너 언어장이야? 야, 너 언어장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일 때, 오케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이니 얘들아? SN분의 AN. 이렇게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SN이 나와 있는데 뭘 구하라는 말뜻으로 보입니까? AN을 구하라는 말뜻으로 보이네요. 맞니 얘들아? 네. 그럼 AN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AN은 어떻게 나옵니까? SN 빼기 SN-1. 그래요. 이제 자신있게 대답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SN은 무엇이지?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입니다. 됐습니까? 네. SN-1은 2의 n-1제곱 더하기 3의 n-1제곱.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묶이죠? 네. 묶으면서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묶을 때는 2의 n-1제곱으로 묶어줘야 돼. 그럼 여기가 2가 들어오겠고 여기에서는 빼기 1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묶이죠? 누구로 묶이니 얘들아? 3의 n-1제곱. 그럼 여기서 누가 들어오겠니? 3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2의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AN이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이겠니?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우리가 구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무엇이니 얘들아?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요거죠? 네. 분의 우리가 구하는 것은 2의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가 극한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 꼴을 이게 무슨 꼴이니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얘가 지금 공비가 다 1보다 큰 놈들이 있으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방금 전에 이제 배웠으니까 오케이? 빠른 계산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써볼 거야. 됐어요? 그럼 빠른 계산 방법을 써보면 누굴 지우면 되겠니? 분모에서는. 작은 거. 분모에서는 누굴 지우면 되겠어요? 2의 n제곱. 됐어요? 분자에서는 2의 n-, 제곱을 지우면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남다.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게 3이죠. 이해됐어요? 네. 네,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얼마? 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쉽네. 대밥인 거야. 됐어요? 네. 즐겁죠? 쉬운 거죠. 자, 3번 문제까지 일단은 풀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무한등비수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의 n-1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어떤 무한등비수열을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그것이 수렴하기 위한 정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익혀서 정리해놨던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너희들한테 질문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장하고 공비를 찾아봐서 그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알겠니? 네.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이 다르잖아.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지? 그럼 얘들아 이 첫 장 불러와봐. 첫 장 무엇이니 얘들아? 첫 장은 어렵지 않게 n에다가 1 대입해서 대답할 수 있어. 무엇이지? x 플러스 1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비는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x지. 보이는 바와 첫 장은 공비가 좀 다른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수렴하기에 대해서는 첫 장이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공비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첫 장은 공비가 다르다는 내용을 통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첫 장은 무엇이야? x 플러스 1이죠. 됐습니까?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이 왼쪽의 결론은 x가 얼마가 나오니 얘들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해보면 공비는 무엇이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푸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친구가 진짜 강조하자. 얘가 있잖아. 왜 이렇게 못 푸는 거야? 이거 어떤 거야? 앞에 거 2개 해서 이거 하나 풀고. 됐습니까? 뒤에 거 2개 해서 이거 따로 풀어서 교집합을 하는 거야. 알겠니? 가끔 좀 능숙하고 숙달이 되면 한 방에 푸는 경우들도 1차식인 형태는 있지만 왜 저거를 그냥 무조건 상황을 보지 않고 꼭 한 번에 풀어서 수학의 새 역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사소한 내용인데.
친구 빡쳤어. 됐어? 기억 풀도록 합시다. 기억. 얘들아 넘기면 0 이쪽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오케이? 그럼 0 이렇게 됐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푸는 거 조금 힘든가요? 어떤 거니 얘들아? 너희들 이런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 완전 제곱식은 누가 뭐래도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그런 완전 제곱식 0보다 클 때가 언제냐의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그럼 당연히 맞는 거냐면 0일 때만 빼고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니 얘들아? 그럼 그 0일 때를 제외해 주려면 얼마를 제외해 줘야 돼? 1을 제외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가 이 기억의 해인 거야. 이해되니?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됐어요? 인수분해는 안 되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제 무슨 공식도 있냐면 근해 공식도 있어요. 근해 공식도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짝수계수의 근해 공식을 쓰면은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창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네. 그래서 어떤 근이 나오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해도 나오죠. 오케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작은 근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작겠지. 그러니 얘들아 네.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도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일단 요거하고 요거의 교집합을 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네. 그럼 교집합을 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가 여기 있다. 오케이? 이게 요거의 범위입니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만 좀 제외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표시합시다. 앞쪽에서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여기에서 추가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수렴하기 위한 전체 범위가 여기에 그려지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럼 정수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그죠? 맞니? 네.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대략 얼마 정도의 값이겠어? 마이너스 0. 얼마겠지? 네. 1 마이너스 1.414니까 그러니까 여기 0이 하나 있을 거고 맞니? 네. 그렇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대략 얼마 정도의 값이겠어? 2점 얼마겠지? 됐습니까? 1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1은 빼줘야 되겠고 얘가 2가 넘어가니까 여기에 누가 하나 있겠어요? 2가 하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개냐 얘들아? 3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됐어요? 기본적인 내용하고 해서 풀이법까지를 익혀놨어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적은 까먹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건 너희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선생님한테 기대면 안 돼. 기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도 안 좋아지고 나도 안 좋아져. 무슨 얘기냐? 선생님도 같은 얘기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싫겠지. 너희도 무슨 얘기냐? 막 까먹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었는데 또 친구가 또 설명한다고 처음부터 설명하면 저걸 또 맞아 저거였지 하면서 또 지겨워진다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니 얘들아? 네. 그게 복습 철저히 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4번부터 마저 보도록 하자. 오케이? 4번. 문제 뭐니, 얘들아? 보기의 수열 AN에서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이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오케이? 보기의 수열 AN에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제 의도 자체가, 기억을 따져볼 때, 여기에 지금 써있는 A1, A, A3, AN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그 규칙을 무엇으로 생각해봐서 N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습의 극한이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맞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직접적으로 또 한번 써보면 무슨 얘기냐 얘들아. 기억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문제에서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 이제 a1 더하기 a 더하기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n이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a1은 1이 되고 a가 2가 되고 a3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한값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지. 네. 문제 상황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해됐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다음 같은 일반항을 가질 때 그것을 여기다 이제 적용해가지고 생각하라 이거야. 근데 이걸 적용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무조건 뭐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내야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다음 수열을 대상으로 수열합을 계산하여 n분의 1을 연결시킨 다음에 극한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이처럼 말이야. 어떻게 해? 자 계산해보자 실제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자 위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놈은 무엇이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극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건 무한대로 가죠.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니은 무엇이니 얘들아? 니 an이 3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네. 근데 우리가 어차피 계산하려면 뭘 계산해야 되니 얘들아? n항까지 합 sn을 계산해야 돼.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럼 sn을 미리 좀 계산을 해놓도록 하자. 그럼 sn을 미리 좀 계산해 두면 3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1-공비 3분의 1분의 첫 장이 얼마니 얘들아? 3분의 1이죠. 네. 곱하기 1-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3분의 2분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럼 2분의 1이 돼요. 확인되니 얘들아? 네. 3분의 2분의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됐어? 2분의 1이 돼요. 됐니?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무엇이 되니? 1-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쪽에다 씁시다. 그럼 리미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2 곱하기 1-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좀 희한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 모양을 잘 봐. 알겠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분모는 어디로 가니 얘들아? 무한대로 가지. 됐어요? 네. 여기 모양만 잘 판단해보면 이거의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 문제는 어떻게 되니? 얘는 2 되겠고 1-얘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모양 판단하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모양을 판단하니까 무한대문의 무엇인 형태야? 2라는 상수인 형태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무한대문의 상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들아? 0인 거지.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있어. 모양이 신기했지만 그거를 파악해보면서 그 극한을 대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 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급 보도록 합시다. D급. AN이 무엇이니 얘들아? -1의 n제곱. 그럼 요거 좀 독특해요. 됐어요? 왜 AN이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첫째 항이 얼마인 거고 -1, 둘째 항이 1인 거고 셋째 항이 다시 -1, 넷째 항이 +1 이렇게 나오니까 수열 자체는 -1,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지. 맞니 얘들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n항까지 더하라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그럼 n항까지 더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 +1, -+1로 나오는 걸 더해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짝이 딱 맞은 상태에서 더하면 0이 될 거고 네. -+1, -1까지 이렇게 짝이 안 맞는 상황에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기에 있는 그 구하는 것의 극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와 같은 구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 이 n분의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도 되고 또는 얼마? 0도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네. 문제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든지 간에 0이 되든지 간에 됐어요? 결국엔 얼마가 되겠네요?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얼마다? 0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극한이 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게 선생님 알기로 이제 기출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몇 년도 거인지 선생님 그걸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적지는 않았어요. 어떤 문제였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극한 계산할 때 꼴이 중요하다랄까 그 부분 다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5번으로 가도록 하자. 그치? 재미난 형태 문제야. 오케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반드시 잘 풀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단다. 됐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제 수투에 가면 이거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되게 중요해. 자, 어쨌든 문제 자체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자, 문제는 무엇이니? r이 0보다 클 때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무엇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r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r의 n제곱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을 이용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왜 이 극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를 알아야 돼. 네. 됐어? 그래야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를 너희들이 대답할 수가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인지 알려면 다시 이제 r의 n제곱 거듭제곱 요거의 극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한 상황이냐면 공비의 범위가 필요한 상황이지. 네. 맞니 얘들아? r의 n제곱의 극한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다시금떠시 이제 뭐야? 공비의 범위가 필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그 공비의 범위는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는 대로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범위인데 문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만 나와 있어? 0보다 크다라고만 나와 있어. 됐습니까?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문제야. 됐어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r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 맞춰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대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나눠서 오케이? 분류를 해봐서 적용하는 거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n제곱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n제곱의 극한은 무한대로 다시. 그치? 네.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공비가 1보다 크다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r이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1보다 크다 쪽만 생각해보면 되겠다.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네.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r이 1보다 클 때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를 원래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r이 0보다 크다라는 그 상황 안에서만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에서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제외하고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 범위에서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내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범위에서 공비가 1일 때가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공비가 1일 때 또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래 이제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지.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생님 제일 처음에를 되게 자세히 풀어줄게.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기는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극한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3이야. 됐습니까? 그럼 일단 꼴을 보자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여기에 써있는 이 형태가 어떤 꼴이 되겠어? 이게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 빼기 상수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어주면 돼. 네. 알겠니 얘들아? 네. 빠른 계산법에 의하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 같은 건 필요가 없겠네. 이해되니? 이해됐어? 빠른 계산법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R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나누시면 뭐분의 뭐? R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적인 극한은 R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공비가 1일 때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니겠니? 저기에 있는 R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기 있는 R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그냥 계산이 되죠? 2라고 됐습니까? 네. 분자가 그냥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2라고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되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됐습니까? 네. 꼴을 보면서 이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비가 저런 범위에 있으면 이거 자체는 어디로 가냐 얘들아? 0으로 가죠? 아, 네. 맞아요? 네. 이거 자체도 어디로 가냐 얘들아? 0이요. 0으로 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 다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계산하면 정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분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3 이거인 거야. 알겠습니까? 정답은 어떻게 쓰느냐? 정답은 범위에 맞춰서 그의 결론을 이렇게 짝만 지어서 써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무엇이 나오더라? R분의 R분의 1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얼마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0보다 R이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3이었니? 네. 마이너스 3이었다. 됐습니까?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줄이 원하는 문제의 정답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공비의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완전히 딱 잘려서 나오지 않은 형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눠봐야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유형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번이죠? 5번이죠? 네.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문제 별표해놓고 잊지 말도록 합시다. 됐지? 이렇게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6번. 수열 AN이 있습니다. 수열 AN이 A1이 얼마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7.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3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친구 눈에 익은 점화식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점화식 눈에 익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니? 알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보면 그렇지. 알파 찾는 문제가 되는 거지. 동생이 갑자기 다르게 보여. 잘했어. 알파를 구하는 문제지? 네. 맞니? 알파 어떻게 구한다고? 다 알파로 얘하고 얘를 동시에 알파로 넣는다고. 그래서 알파 이꼴 2분의 1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됐어? 동생이 때문에 기분 좋아서 이 뒤에 좀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어. 자, 그래서 넘기면 2분의 1 알파가 얼마니 얘들아? 3이요 3이야. 오케이. 알파는 얼마니? 6이야. 그럼 이제 저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된다는 소리야? AM 플러스 1 빼기 6 이꼴 2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다는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야? 치환하는 거야. 자, AN 마이너스 6이라고 생긴 수열의 이름을 BN이라고 하자. 그러면 저 식의 좌변은 무엇이 되겠어? BN 플러스 1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이제 BN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BN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고 그때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네. 맞니? 그러면 그 일반항을 찾아보면 BN은 그때 첫째 항 B1입니다. 됐어요? 곱하기 2분의 1의 무슨 제곱? n-1제곱입니다. 이때 B를 구해보면 B는 일단 뭘 얘기하는 거니? A,
1 빼기 6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A1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7 마이너스 이건 결국엔 1이 되겠네. 됐니? 네. 그럼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n 빼기 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어. 이해됐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극한도 대답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일단 an은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대답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6의 극한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0 플러스 6이니까 극한이 얼마니 얘들아? 6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기분이 좋아졌어? 우리 동성이가 대답을 잘해서. 자, 정리 메모해두세요. 됐어? 네. 오케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점화식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an 플러스 1 이꼴 p 곱하기 an 플러스 q꼴이라고 하죠? 네. 됐어요? 네. 여기에서 됐습니까? 네. 이 점화식을 풀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 마치 이 문제처럼. 네. 그러면 이건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냐면 이 값은 알파입니다. 동선이가 대답을 잘해서 선생님 가르쳐준 거야. 동선아, 잘했어. 너 때문에 지금 같은 반 애들이 좋은 거 하나 건져가네. 어? 네. 어. 알겠니, 얘들아? 네. 엄청 행복하지? 진짜. 아, 진작에 좋은 거 가르쳐 주시지. 엄청 행복하지? 맞아? 선생님 여기 지금 가로를 해서 빈칸을 띄워놨거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이제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긴 있어야 돼.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선생님 뭐 필기한 거 잘 보면 다 노란색이 얘가 하얀색이지? 네. 이걸 너희들이 해야 될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저 부분을 벗어나면서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쓴 것처럼 저 부분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봐도 전혀 상관없어. 알겠니, 얘들아? 어? 그래서 접근해서 그냥 극한은 무엇이다? 알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네. 행복한 거지. 알겠어? 그 행복감을 7번을 통해서 마저 한번 느끼도록 합시다. 됐어요? 네. 7번.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24시간 후에 네. 발음이 정말 뷰티풀. 24시간 후에 담긴 물의 몇 %가? 1%가 증발하여 없어진다고 한다. 됐습니까? 어느 날 그릇에 1리터의 물을 붓고 24시간 후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측정한 다음 다시 1리터의 물을 추가하였다. 됐어? 오케이. 이와 같이 매일 같은 시각에 그릇에 남은 물의 양을 측정하고 1리터의 물을 추가하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될 때 매일 측정되는 물의 양은 몇 리터에 가까워지는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얘들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점화식 문제의 문장제 문제거든? 네. 게다가 거기다 이제 극한까지 개념이 같이 곁들여진 개념의 형태라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저학년 때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형태야. 알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도록 하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문제에서 어떤 물의 양이 몇 리터에 가까워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 물에 1리터 물을 붓고 24시간 후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측정한 다음에 1리터의 물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네. 됐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가 물의 양을 물어봤는데, 그 물의 양을 재는 타이밍이 있어.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 타이밍이 언제이느냐를 반드시 잘 숙지를 해야 돼. 네.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어느 날 1리터의 물을 넣었잖아. 됐어? 그런 다음에 물을 붓고 24시간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몇 시간이 지나가? 24시간이 지나가지.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야. 네. 왜? 24시간 동안 몇 %의 물이 증발한다? 1%의 물이 증발하여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물의 양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한다 그랬냐면 측정한다 그랬어. 여기에서 뭐 한다 그랬어?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뭘 한다 그랬어? 1리터를 추가한다 그랬지. 이해됐어요? 네.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추가하고 그 다음 결국에는 24시간이 또 지나야 되는 거야. 네. 또 측정하려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고? 측정하고. 측정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그 다음에 또 1리터를 그 다음에 또 1리터를 또 추가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또 지나서 24시간 지나서 24시간 후 이렇게 또 지나서 측정하는 거고 또 1리터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게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 많이 풀면 풀수록 느끼는 나중에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잖아? 네. 그러면 어렵게 이걸 막 식으로 세워서 계산해도 어긋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어보는 그 대상에 대하여 그 대상을 우리가 언제 측정하느냐, 언제적을 얘기하느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돼요. 알겠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니? 이와 같은 계정을 계속하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때 이와 같은 가정을 n번째 시행한 후 측정한 양을 우리가 AN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n번째 시행한 후 측정한 양을 AN이라고 합시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N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식은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들 일단 측정을 한다, n번째 했을 때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니, 얘들아? A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맞니? 네. 그럼 이 AN을 대상으로도 똑같은 과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해야 되겠고? 시간. 아니지. 측정한 양이니까 플러스 1. 그렇지. 측정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지 이 다음에 뭘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리터를 추가하겠고. 이해되니? 그런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을 지나? 24시간 또 지나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 얘들아? 측정을 하겠죠. 이해되니? 선생님 때문에 좀 가려서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측정한 양은 반드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이게 n번째 한 거잖아. 네. 이건 몇 번째 한 거인 거겠어? M 플러스. n 플러스 1번째니까 이건 an 플러스 1이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왜? 실제로 이 an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리터를 더했으니까 an 더하기 1만큼의 양이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됐어? 그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24시간 지나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1%가 줄어들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양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an 플러스 1에 1% 증발한. 몇 %가 되는 거겠어? 요 양은. 이거에 몇 %가 되겠어? 1%? 아니요. 그럼 몇 %가 되겠어? 99%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왜냐면 이게 지금 측정하는 양이니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남은 양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맞니?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가 되겠어? 99%가 되겠어. 99%.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점화식이 세워져. 이해됐니? 네. 이 점화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 문제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찾아낸 점화식은 뭐야? an 플러스 1은 무엇이다? 100분의 99의 an 더하기 100분의 99다. 그럼 여기에서 이 측정되는 양은 몇 리터에 가까워지는지 구하라 라는 이 질문은 뭘 하란 소리야? 그 an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그 극한값을 구하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동선아 반가워야 돼. 왜? 안 반가워? 반가워? 됐어? 이게 지금 an 플러스 1 이꼴 p 곱하기 an 더하기 q 꼴이야? 맞아 얘들아? 네. 우리가 그럼 방금 배운 내용에 따라서 극한값은 누구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 알파 값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반가워야 돼.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극한값 구한다고요? 잠시만요. 금방 대령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100분의 1입니다. 네. 100분의 1 알파 이꼴 100분의 얼마? 99.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니? 99. 극한값은 얼마다? 99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걸 미친 듯이 반복해도 결국엔 몇 리터가 된다 얘들아? 99리터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나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더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3하는 대 1이겠지만. 아시겠어요? 네. 자, 무한등비수열의 극한, 또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마무리하는데, 오늘 마무리할 거는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왜? 우리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 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게끔 하는 그때 그 공비의 범위들이 무엇이냐 이거야. 알겠습니까? 네.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무한대로 갑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0으로 갑니다. 공비가 1일 때 1로 가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진동합니다. 를 잘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니 얘들아? 네. 거기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는 것 중에는 어떤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지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뭐죠? 이제 여기 있는 유형 문제들을 일단 다 잘 풀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네. 복습 철저히 하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지 얘들아? 문제 자체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 그랬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단원에 녹아 들어가 있는, 다른 단원에서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단원이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용을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에 좀 철저해, 복습에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알겠니? 네. 오케이? 그냥 얌전히 문제 풀면서 익힐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는 이 무한등비수열의 극한만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 제한적, 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서 내가 알아서 체득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